악몽에서 갓 깨어난 대령의 총비 육형형. 그녀를 빼돌려 마차에 태운 이는 바로 그녀의 의붓 오라버니 안회입니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란 형형. 궁에서 지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도망을 꿈꾸지 않은 날이 없던 그녀였지만 그녀의 예감은 비극이 되어 돌아왔고 곧 두 사람의 마차를 따라잡은 추격조,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오라버니라도 살리고자 가련한 변명을 내뱉는 형형. 그녀가 변명을 하든지 말든지 서늘한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군철. 급기야 마차 안에서 시침을 들라고 하는 치욕적인 명을 내렸고 형형은 마차 안, 그것도 오라버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마 그리할 수는 없다 했고 더욱더 차가워진 표정의 군철은 어쩔 수 없이 군철의 명에 따라 그에게 다가가야 했던 그녀. 의붓 오라버니 안회가 마차 밖에서 울부짖는 가운데 그녀를 거칠게 탐하는 군철. 그녀의 애원을 듣고 동작을 멈춘 군철. 그는 흥이 식었다는 듯한 말투로 검을 뽑아들고 나선 군철. 망천에 떠있는 수많은 등에는 군철은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고 몰락한 가문의 딸의 신분으로 입궁한 그녀는 그에게 2년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그의 칼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군철. 그는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저승으로 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그릇된 사랑 혹은 집착으로 인해 그는 그녀를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무르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에 대한 사무친 원한과 복수심으로 인해 윤회를 포기하더라도 이번 생을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형형. 순간 망천에 떠있는 등불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후 낯익은 곳에서 눈을 뜬 그녀. 그녀의 눈앞에는 몇 년 전 세상을 뜬 시녀가 있었기에 과거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형형은 확신합니다. 가족들을 향해 달려가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의 그녀. 그녀의 집은 난리가 나기 전에 평온한 모습 그대로였고 어머니를 발견하고 뛰어가는 형형. 섭번이나 매섭게 후려친 형형. 깜짝 놀란 아버지가 그녀를 말리자 그녀는 부친에게 확인해보라며 문건에 적힌 위조된 내용을 알려주면서 정회인의 음모를 까발립니다. 정곡을 찔려 눈빛이 흔들리는 정회인. 하지만 뻔뻔한 이자는 자신은 왕이 총애하는 운비의 동생이라며 오히려 아버지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형형. 그녀는 떳떳하면 용양위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하지만 웃기지 말라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정회인. 물론 그녀의 이 승부수는 감찰기관인 용양위에 속해 있는 의붓 오라버니를 고려한 것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정회인은 안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막았으니 자신과 군철은 이제 만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형형. 며칠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잔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노비들을 짐승처럼 싸우게 하여 노름을 하는 지하 격투장. 칼을 든 그녀를 또 한 명의 상대로 오해한 듯한 야수의 눈빛을 한 한 남자. 순식간에 나타나 그녀의 검을 가로채 상대 노비에게 날려보낸 군철. 칼을 맞은 상대는 이미 목숨을 잃었지만 흥분한 관중들은 그저 환호할 뿐입니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군철이 이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황자가 아닌 노비의 신분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녀. 이곳에서 군철이 아닌 5번 노비로 불리는 그를 형형은 응시합니다. 관중석 뒤쪽에 있는 주최자에게 그녀는 두둑한 돈주머니를 건넸고 돈이면 뭐든지 가능한 이곳 지하 격투장에서 곧이어 4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미 부상을 입은 그가 싸우다 죽게 할 작정이었지만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의 검술. 잠시 후 4명의 상대를 모두 무찌르고 나타난 5번 노비. 문득 그녀는 전생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郝莹莹，这雷声吵得真头疼。 큰 소리에 예민한 그의 약점을 떠올린 다시 한번 주최 측에 거금을 던져준 그녀에게는 한 가지 요청이 더 있었는데요. 老板，你们这儿有鼓手吗？太便宜的，我要把它买走。 그녀가 전생에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요량으로 형영은 그를 노비로 사들였고 그녀의 마차를 따라가며 목에 사슬이 묶인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5번 노비. 当众出丑的滋味。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한 형영. 시녀는 발받침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跪下，伸手。 그의 어깨와 손을 차례로 짓밟으며 마차에서 내려온 형영.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서려 있는 것은 치욕이 아닌 기묘한 호기심. 给我当好看门狗。 그는 자신은 노비라 이름이 없다며 이름을 청했고 형영은 5번 노비였던 그를 소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흩날리기 시작한 눈발은 또 전생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第一次和军车见面，在雪地里跪了一整夜。 전생의 기억으로 너무 달라 형영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吵死了。 그녀가 나가자 소중히 끌어안고 있던 고양이를 밀쳐낸 소호. 잠시 후 지하 격투장으로 향하더니 그곳의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불을 지르고 나가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어딘가 비밀스러워 보이는 그의 부하들. 起来吧。 이제 새로운 은신처가 생겼으니 5번 노비의 신분과 지하 격투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그는 부하들에게 당부합니다. 如今最重要是要潜伏下，按兵不动。 뭔가 수상쩍어 보이는 육형영에게 계속 의탁할 것이냐고 부하들이 묻자 그는 생각합니다. 我倒是觉得他有点有趣。 다음날 안혜와 함께 어머니의 부름을 받은 형영. 그곳에는 전생의 원수 이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려던 정회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이모는 上一世我爹入狱后，逼迫我母亲改嫁，致使我们母女骨肉分离。 정회인을 처리했는데도 여전히 흐름이 바뀌지 않아 불안해하는 그녀 앞에 이번에는 옥에 갇힌 줄 알았던 왕의 총애를 받는 운비의 뒷배를 이용해 풀려난 그는 뻔뻔하게 떠들다가 나갔고 잠시 후 이모도 먼저 쉬러 가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를 따라갑니다. 他们再勾结陷害我家，难逃军车的魔爪。 시선을 거두고 난 후 소호는 小人说的是这花针吗？ 육부에 돌아간 후 말에서 먼저 내린 소호는 무릎을 꿇고 형영이 내리길 기다리는 중인데 어쩐지 망설이게 되는 그녀. 대충 걸쳐 입은 옷 사이로 보이는 그의 탄탄한 몸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我在紧张什么？ 2025년 9월 현지에서 방영을 한 드라마 삼경설입니다. 24부작이지만 쇼폼 드라마라서 순식간에 완주가 가능한 작품인데요. 쇼폼과 롱폼을 오가는 배우 하람두가 여자 주인공을 맡아 열연했으며 동효자가 남자 주인공 군철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예부상서의 딸 육형영은 집안의 몰락과 함께 행복했던 삶을 잃고 폭군 군철의 후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의부 돌아보니 안회를 감싸다가 군철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만 행운처럼 비극이 시작되기 전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전생에 유약하고 순정적이던 모습을 버리고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또한 전생에 겪었던 위기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던 중 군철과 또다시 만나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쇼폼 드라마 특유의 고자극 막장적 설정을 띠고 있는 드라마 삼경설입니다. 편집평가로는 쇼폼 수준을 넘어서는 영상미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물론 뚝뚝 끊기는 느낌이 전혀 없는 완성도 높은 드라마라고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긴 하지만 몰입감 있는 빠른 전개로 답답하지 않게 후루룩 보실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여자 배우 하람도의 얼굴이 눈에 익으시다면 아마도 류시시 류은영의 1년 관산에서 보셔서 그러실 거예요. 극 중에서 남자로 분장하여 등장했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삼경설은 시청이 가능한 국내 OTT는 아직 없고 현지 플랫폼 아이치이 위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